자, 이제 앞에서 이론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명암을 명도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미리 보내준 학습지를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름을 쓰고 이름과 학번, 학년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면은 이제 칸이 6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명도 단계 몇 단계라고요? 11단계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6단계 중에 제일 첫 번째 칸은 빈 칸으로 남겨놓고 제일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제일 어둡게 칠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밝은 거 아까 설명을 했죠. 제일 밝은 부분이 뭐예요? 하이라이트, 그리고 제일 어두운 부분 다크라인,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칸은 빈 칸,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밝은 톤으로,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밝은 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중간 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어두운 톤으로 해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표현을 하는 때는 제일 먼저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톤을 쌓아가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가로로 먼저 하는 거예요. 가로 해칭,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로 해칭, 그 다음에 사선 해칭,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사선 해칭을 해서 이렇게 어두운 것까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 교재에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한 단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제일 밝은 부분은 남겨놓고 가로 해칭으로 먼저 해줍니다. 고르게 칠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빈 곳이 보여지지 않도록 연필을 좀 뒤쪽을 짧게 잡지 말고 뒤쪽을 밝은 선이기 때문에 뒤쪽을 잡고 이렇게 칠해줍니다. 좀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한테는 이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정리는 나중에 지우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먼저 가로 해칭으로 전체적인 5칸을 다 채워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우개를 이렇게 잡고서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 톤을 먼저 깔게 됐어요. 1차 톤, 2차 톤, 3차 톤, 4차 톤, 5차 톤까지 깔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은 하이라이트는 그냥 남겨놓고, 그 다음 단계를 먼저 칠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밝은 톤을 표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놔두고, 세 번째 칸부터 칠할게요. 이번에는 세로 해칭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연필을 좀 짧게 잡았죠? 그래서 촘촘하게 세로 해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고르게 연필 선을 이용해서 세로 해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명암을 칠해준 겁니다. 자, 어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연필 질개를 이렇게 잡고서 외곽선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번, 2번, 3번까지는 됐죠? 이번 이제 4번은 이제 사선 해칭을 할 거예요. 경계선을 한번 연필을 짧게 잡고서 경계선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사선 해칭으로 할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좀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가로 해칭, 세로 해칭, 사선 해칭까지 우리가 고른 선을 이용해서 면을 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그래서 네 번째 칸까지 중간 톤 단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쳤어요. 나중에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중간중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섯 번째 칸을 해볼게요. 가로 사선 해칭을 이쪽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해볼게요. 반대쪽 사선 해칭으로 해보는 겁니다. 경계선 부분을 먼저 해주고 사선 해칭을 반대쪽 사선 해칭으로 해서 더 어둡게 조금씩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앞부분보다 훨씬 더 어두워진 면을 만들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제일 어두운 다크라인을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제일 어두워야 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먼저 제일 연필을 되게 짧게 잡고 자기가 편하게 가로 해칭과 가로 해칭을 한 번 더 해줌으로써 좀 더 어두워지겠죠? 좀 약하다 싶으면 세로 해칭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약하면 사선 해칭도 한 번 더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사선 해칭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연필로 그을 수 있는 최고로 진한 가장 진한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칠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 외곽선 정리를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지우개가 있어서 참 편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제일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6단계로, 원래는 11단계지만 6단계로 간략하게 우리가 명암을 표현해 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밝은 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간 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6단계에서 여기는 어두운 톤으로 표현했습니다. 선생님은 글씨도 다르게 써봤어요. 점점점 진하게. 명도가 숫자가 낮아지는 거지만 이게 낮아지면 어둡다는 거예요. 명도가 밝고 명주가 어둡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단계를 6단계로 간략하게 우리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색을 칠할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무슨 색으로 칠할 것인지 색상, 그 다음에 어떤 밝고 어둡기로 칠할 것인지 명도, 어떤 맑고 탁한 정도로 칠할 것인지 채도, 색상, 명도, 채도, 이게 세 개 3속성이에요. 색을 칠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속성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인 이 명도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소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필 소묘를 하기 위해서는 명도와 채도가 중요합니다. 명도와 채도를 합쳐서 우리는 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명도 같은 경우는 지금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명도가 높다, 밝은 거. 명도가 낮다, 낮은 거.
제일 높은 건 10번, 제일 낮은 건 0번, 제일 밝은 것, 제일 높은 것을 10번을 뭐라고 한다? 하이라이트라고 한다. 그리고 제일 어두운 걸 뭐라고 한다? 다크라인이라고 한다. 제일 밝은 건 하이라이트, 제일 어두운 건 다크라인. 그쵸? 자, 그래서 1987 명도는 밝은 톤, 654는 중간 톤, 3210은 어두운 톤, 그리고 제일 밝은 건 하이라이트, 제일 어두운 건 다크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아까 말했던 반사광은 3번 정도의 명도로 칠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다크라인은 0번으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방금 이제 6단계로 줄여서 간략하게 가로 해칭, 세로 해칭, 사선 해칭, 사선 해칭 을 통해 가지고 점점 어둡게 명암을 칠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칭을 통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 도형은 정육면체, 육면체, 원기둥, 구입니다. 거기에 원뿔까지 포함해서 4가지로 대략 간략하게 표현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요걸 그리는 작도법을 배우게 되는데, 요걸 배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리기 전에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내용을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었던 이 명도 단계 표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서 눈과 머리로만 그려볼게요. 자,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면은 이 기본 도형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나 미술학원 다녀봤던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봤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자화상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디자인도 하게 됩니다. 딱딱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번 수업에 우리가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육면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금 설명했었던 명도 단계 11단계를 갖다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무슨 톤? 밝은 톤. 여기는 어두운 톤. 여기는 그림자까지 포함해서 어두운 톤인 거예요.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거를 3가지 톤으로 말했죠. 명도 단계 11단계를 이용해서 3가지 톤으로 육면체를 표현하면 3가지 톤으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밝은 톤은 우리가 명도 단계 11단계에서 몇 번에서 몇 번이에요? 19, 8, 7. 그죠? 중간 톤은 6, 5, 4. 어두운 톤은 3, 2, 1, 0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어두운 톤 안에서는 우리가 여기 부분이 바로 다크라인이에요. 계속 말했지만 다크라인인데 다크라인이 어딘지 몰랐죠. 그렇죠. 다크. 어두운 띠란 뜻이죠. 여기 부분.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했다가 살짝 덜 어두워지고 진했다가 살짝 어두워지는 이 부분을 보통 다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여기 부분이 그림자 바로 옆에서 빛들이 반사돼서 들어간 반사광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림자가 되겠죠. 자, 이제는 명도 단계 11단계를 가지고 이 육면체를 우리가 눈과 머리로 그려볼게요. 여기는 무슨 톤? 밝은 톤. 밝은 톤은 몇 번에서 몇 번? 19, 8, 7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앞에 부분. 밝은 톤은 특징이 앞에가 밝고 뒤에가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밝았다가 점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제일 앞부분은 하이라이트인 10번. 10, 9, 8, 7. 이렇게 돼 있어요. 19, 8, 7 하이라이트부터 19, 8, 7로 점점점 약간 이 바깥쪽으로 빠질수록 약간 어둡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중간톤처럼 너무 어둡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톤은 보통 앞부분이 어둡고 뒤로 갈수록 연해지게, 어두웠다 연해지게, 어두웠다 연해집니다. 그래서 중간톤은 몇 번에서 몇 번인가요? 6, 5, 4죠. 그렇죠. 제일 어두운 게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4번이에요? 6이 아니에요. 4번이에요. 여기가 4, 5, 6, 4, 5, 6, 4, 5, 6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이 어둡고 중간톤은 밝은 톤처럼 앞부분이 밝고 뒤로 갈수록 연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톤은 앞부분은 어둡게 하고 뒤로 갈수록 연해지게, 어두운 톤도 마찬가지예요. 밝았다가 점점점 어두워지게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밝은 톤과 중간 톤과 어두운 톤은 반대예요. 자, 그래서 중간 톤은 어두웠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점
밝아진다. 그래서 4, 5, 6, 4, 5, 6, 4, 5, 6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앞쪽을 갖다가 6, 5, 4로 표현한 선생님도 계세요. 그건 빛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어쨌든 톤의 변화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이 앞쪽으로, 이쪽이 중간 톤을 앞쪽으로 했을 때 더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더 강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4, 5, 6, 4, 5, 6, 4, 5, 6. 19, 8, 7. 밝은 톤은 앞에가 밝았다, 뒤로 연해진다. 중간 톤은 앞에가 어두웠다, 뒤로 밝아진다. 그래서 4, 5, 6입니다. 자, 어두운 톤이 중요한데, 어두운 톤은, 자, 반사광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 2, 1, 그 다음에 다크라인 0번입니다. 그래서 3, 2, 1, 그리고 이 부분만 0번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는 몇 번에서 몇 번이에요? 1, 2, 3이에요. 그림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번, 2번, 3번. 다크라인보다는 그림자 시작하는 곳이 좀 덜 어둡겠죠. 그래서 1, 2, 3입니다. 여기는 0, 1, 2, 3이고요. 그래서 요 반사광이 왜 중요하냐면은 반사광이 있음으로써 어두움 안에서도 이 형태선이, 외곽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광 표현을 꼭 해줘야지만, 이 반사광 표현을 안 하게 되고 다 어두워지게 되면 이 외곽선이 잘 어두움 안에서 보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반사광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육매체 번호 명도 단계 11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눈과 머리로 한번 익혀본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밝은 톤 19, 8, 7. 중간 톤 4, 5, 6, 4, 5, 6, 4, 5, 6. 그 다음에 어두운 톤 3, 2, 1, 0. 그림자는 1, 2, 3. 반사광은 3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명도 단계 11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한번 정육매체에다가 표현을 해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모든 육면체가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더 나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빛과 명암과 입체감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빛은 이 왼쪽 한 9시에서 10시 방향에서 비춰진 그 그림자로 표현해 준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빛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는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원기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기둥도 똑같아요. 원기둥도 여기가 무슨 톤? 밝은 톤. 여기가 중간 톤. 이 부분은 어두운 톤이에요. 그래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원기둥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밝은 톤은 육면체에서 배운 것처럼 앞부분이 밝고 뒤로 가면서 어두워진다. 중간 톤은 이쪽이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 이쪽에서 비춰졌을 때, 고려했을 때 여기가 이쪽 부분을 제일 밝게 표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빛이 지금 거의 9시 방향에서 비춰졌을 때 표현이에요. 요 9시나 10시 이 정도 방향에서 비춰져서 어둠이 한 3분의 1 정도 형성이 되는 요 정도가 형성이 되는 그 빛이 제일 명암 표현에 있어서 제일 수월하기 때문에 이 빛을 선택해서 수업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중간 톤인데 중간에서 제일 밝은 부분. 중간 톤은 몇 번에서 몇 번이죠? 6, 5, 4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톤은 19, 8, 7.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중간 톤 부분은 6, 5, 4. 그죠? 여기까지가 중간 톤이니까. 그리고 이쪽으로도 밝았다가 살짝 어두워져요. 그래서 6, 5, 4 이렇게 해서 약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6, 5, 4, 6, 5, 4 이렇게 살짝 어두워지게 표현해주면 9시 방향에서 빛이 비춰졌을 때 중간톤 표현을 갖다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두운 톤입니다. 어두운 톤은 몇 번이죠? 3, 2, 1, 0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4다음에 3이에요. 그래서 3, 2, 여기까지가 1이에요. 1, 그리고 여기 부분만 다크라인이에요. 여기서는. 원기둥에서는 이 부분만 다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0번이고 살짝 밝아지게 덜 어두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입니다. 그래서 3, 2, 1, 0, 1, 0, 1, 2 반사광 부분 3. 그림자는 1, 2,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림자는 1, 2, 3. 여기다 마찬가지로 반사광 표현이 잘 되어야 되겠죠.
반사광 3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중간톤 6, 5, 4, 3, 2, 1, 0, 1번 위에가 살짝만 0번이에요. 예, 끝에까지가 아니라 0, 그리고 0, 1, 2, 반사광 3번, 그리고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6, 5, 4로 해서 살짝 어두워지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나요?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한번 이제 구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원뿔은 원기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습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시범을 보일 때. 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빛이 이쪽에서 비춰진 거예요. 한 10시 방향에서 비춰졌을 때 여기 부분이 제일 밝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톤? 밝은 톤.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간 톤. 여기서부터 이 밑에 그림자까지가 어두운 톤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밝은 부분 19, 8, 7 밝은 톤이니까 19, 8, 7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 톤 6, 5, 4로 표현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두운 톤이니까 3, 2, 1 여기 부분만 0, 그 다음에 다시 1, 2 반사광 3번, 그리고 그림자는 1, 2,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잘 아시겠어요? 다 마찬가지면 그 형태는 이 기본 도형에 따라서 형태는 좀 다를지언정 기본적인 명암을 갖고 있는 명암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명암을 표현해주면 기본 명도 단계 11단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멋진 입체감을 표현할 수가 빛과 명암, 그리고 빛과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 기본 도형 원기둥, 육면체, 원기둥, 원뿔, 그리고 구를 간단하게 그리는 작도법과, 그리고 그곳에 금방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설명한 명암법을 적용을 해갖고 이 왼쪽에다가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다가 그걸 따라서 그리면 되겠어요. 2개 그리고 싶은 사람은 2개 그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려봐야 할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눈이 뻑뻑해지고 힘드니까 눈 깜빡깜빡 좀 쉬세요. 눈 깜빡깜빡하고 눈을 좀 감았다가 다시 떠보세요. 다시 선생님이 이제 시범을 보일게요. 자, 이제 눈 운동을 다 끝났으면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정육면체, 기하도형 중에 정육면체의 작도법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육면체는 바로 요 정육면체입니다. 이제 보통 원래가 석고로 되어 있는 걸 그려야 되는데, 석고나 종이나 흰색에 있는 그런 빛을 확산하는 확산체죠. 요 정육면체를 먼저 오늘 그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요 정육면체를 그리는데,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육면체는 이 Y자 세 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요게 중앙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Y자로 보여져요. Y자가 보이시나요? 네. Y자가 보이죠? 이 물체를 그려볼 거예요. Y자 형태가 되어 있는 왼쪽과 오른쪽이 면적이 같은 그런 육면체를 그릴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면적과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 이 각도가 다 같아야 돼요. 120도, 120도, 110도 해서 360도로 해서 요 각도가 다 같아야 됩니다. 요런 육면체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Y자를 도화지의 중앙에다 맞추고서 그리는데, 여기 Y자 있죠? Y자를 먼저 그려줍니다. 여기 이 도화지의 중심을 먼저 잡고 그 도화지의 중심에 Y자를 먼저 위치를 시킵니다. 요 Y자의 축을 중심선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Y자를 펼쳐주는 거죠. 이 각도를 잘 펼쳐줘야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은 면적으로 이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평행으로 먼저 해주고, 평행으로 넓이를 정해줍니다. 같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도록.
자, 근데 사실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입체로 그리는 방법, 투시도법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육면체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 투시 수업은 다음번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투시도법을 많이 설명하지 않고 재밌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이 Y자를 먼저 그려요. 얘네들 이 Y자는 대장선이라고 선생님은 표현을 합니다. 대장선.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선들은 육면체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어요. 이 중에 대장선이 이 선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선들은 이렇게 요게 대장선이고 하나, 둘, 셋, 넷. 투명하다면 이 선도 보이겠죠. 그래 네 개가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쪽 이 선이 바로 대장선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뒤에도 하나 있겠죠. 네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Y자에 있는 선들이 대장선이다.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요쪽의 대장은 이 선, 왼쪽의 대장선은 이쪽, 아래쪽의 대장선은 이 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대장선이에요. 아주 넘버 원이에요. 그러면 넘버 원이 이쪽에다가 점을 찍고 한쪽에다 점을 찍고 이쪽으로 다 모여. 그러면은 처음에는 평행선을 그어놨어요. 다 평행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점을 찍고 이쪽으로 다 모여. 그러면 이게 넘버 원이 이쪽으로 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평행이면 어떻게 돼요? 우주 끝까지 가더라도 이 선까지 못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쪽으로 약간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죠. 넘버 쓰리도 평행이면 돼야 안 돼요. 이쪽으로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울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를 넘버 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다 그렸으니까, 오른쪽 그렸으니까 왼쪽도 마찬가지. 이게 대장선이죠? 대장이 이쪽으로 점을 찍고 이쪽으로 다 모여.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평행이 했다가 모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 대장선 쪽으로 약간씩 기울여 주는 거죠. 평행선을, 이 대장선과 평행선 그었다가 모이라고 하니까 살짝 꺾어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대장선이에요. 처음에는 평행선으로 그었다가 조금씩 꺾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다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 작도법을 할 겁니다. 자, 그걸 실제로 선생님이 그려보면서 설명을 더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축을 Y자, 제일 먼저 Y자가 먼저 중요하다. Y자를 먼저 도화지의 중심선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공간의 면적의 중심에다가 일치시켜주고 위치시켜주고 거기에 Y자를 적당하게 그리되 요 각도는 다 같게 그린다. 그 다음에 요 선에 맞춰서 그리고 두 번째 Y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넓이를 정한다. 좌우의 폭을 정한다. 이게 그럴 때는 처음에는 평행으로 먼저 그어줍니다. 평행선을 먼저 다 그어주는 거예요. 평행선을 먼저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평행선을 먼저 그어주는 거예요. 평행선을 다 평행선을 그어줘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왼쪽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평행선을 먼저 그어줍니다. 평행선을 먼저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대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쪽으로 다 모여. 평행이면 돼요? 안 되죠. 대장선 쪽으로 조금씩 꺾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장이 다 모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평행이었지만 꺾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대장선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평행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꺾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육면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걸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가 있으면 빛이 있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있어야죠. 그림자는 뭐냐면 빛이 이쪽 9시 방향에서 비춰졌을 때 이쪽 부분 여기 이 부분은 빛을 받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져요. 하지만 여기는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가 여기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림자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그어주고 요걸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여기에서 요 선이 평양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뒤쪽도 빛을 못 받죠? 요 부분도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돼서 여기 부분이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제가 실제 우리 학습 따라서 그리는 이 선생님이 제공한 자료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 텐데 먼저 이 공간에 중심선을 먼저 그어주는 게 좋겠죠. 중심선을 적당하게 연하게, 예, 이렇게 쓰는 선들을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보조선은 연하게 그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꼭지점 Y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Y자를 왼쪽 거하고 똑같이 그릴 거니까 왼쪽에 위치하고 비슷하게 이런 선들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선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폭을 먼저 정해줘야겠죠. 폭은 평행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같도록 폭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끝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잘 대지 말고 연필 끝과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폭을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자를 이제 그려야 되겠죠? Y자는 이 옆에 있는 각도에 맞춰서 이 정도로 잡아줄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같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을 수평선으로 연결했을 때 같은 선상에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Y자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작게 그리려니까 더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폭은 정해졌죠? 폭을 정하고 Y자를 먼저 중심축에 Y자를 먼저 이 면적이 이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적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조금밖에 안 보이겠죠. 그걸 왼쪽하고 비슷하게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Y자를 버리는 것을 조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 폭과 오른쪽 폭을 정했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요거하고 평행선을 또 긋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쪽하고 표기 같게 이렇게 우선은 평행의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평행이 되게 여기 넘버 1, 넘버 2, 넘버 3도 평행의 선을 그을 겁니다. 평행이 되게.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 맞게 평행의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같은 위치 선상에 이렇게 보조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근데 이게 요거하고 닮지 않았죠? 자, 이제부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 대장선이 이쪽으로 쭉 해서 이쪽에다 점을 찍고 다 모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행이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꺾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넘버 1, 넘버 2가 있으니까 넘버 3도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줘야죠. 평행이면 돼야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꺾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약간.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됐고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을 내립니다. 이쪽으로 다 모여. 대장선이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줘야죠. 이렇게 살짝 꺾어줘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꺾어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명령을 내렸어요. 이쪽에 점을 찍고 다 모여. 그럼 어떻게 해요? 평행이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기울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들만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선만 진하게 그려봅니다. Y자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선들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스케치 할 때는 꺾이는 부분을 조금 강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좋아요. 꺾이는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훨씬.
그쵸? 이렇게. 이렇게. 자,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 지우개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육면체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육면체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표현할까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맞게 그림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빛이 못 받기 때문에 그림자 지어지는데 이쪽이 이렇게 요게 이렇게 눕혀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폭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정도 되겠죠. 요 선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선이 그대로 요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자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모양은 그림자는 계속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림자까지 일단 스케치가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명암을 놓을 텐데 명암은 가능한 한 어두운 톤부터 단순 명암 깔기를 해야 돼요. 어두운 톤 먼저, 그 다음에 중간 톤, 밝은 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톤 부분은 좀 살짝 밝게 하기 위해서 미리 밝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톤은 제일 어두운 부분, 다크라인 부분부터 진하게 해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가로 해칭으로 먼저 이렇게 해줍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으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어두워지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쵸? 가로 해칭을 쭉 해서 하고 그림자 만났으니까 이쪽이 반사각이죠? 이쪽이니까 그쪽에 맞춰서 또 이렇게 앞부분은 진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연하게 가로 해칭으로 먼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해칭? 이제 세로 해칭을 해줘야겠죠. 연필 진하게 이쪽이 진하니까 이쪽부터 강하게 해서 연필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렇게 어두운 쪽을 칠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가로 해칭과 세로 해칭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둡게 했었죠. 여기서는 같은 면에 똑같은 명도로 칠했지만 이제 그거를 11단계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했다가 점점 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0 다크라인 부분 여기가 몇 번이죠? 이게 뭐예요? 이름이 다크라인 0번이고 0번이고 다크라인이고 그 다음부터 1, 2, 3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크라인부터 이렇게 연하게 가로 해칭과 세로 해칭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림자는 여기가 1이니까 1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둡게 해주려면 뭐 해야 돼요? 사선 해칭을 해줘. 사선 해칭으로 해서 앞부분을 진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 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톤의 변화가 있는 게 중요해요. 체크 포인트가. 그리고 여기는 1부터 1, 2, 3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반사광 표현도 해줘야 되고요.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표현을 다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두운 톤 표현은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살짝 지우고 연필톤이 강하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중간톤이에요. 중간톤은 앞부분이 진하고 뒤로 가서 연하다고 했죠. 4, 5, 6, 4, 5, 6, 4, 5, 6 이렇게 하니까 앞부분부터 살짝 이제 선을 가로 해칭부터 시작합니다. 면의 방향에 이쪽에 맞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맞춰서 점점 연하게 4, 5, 6 정도의 어두운 톤하고 똑같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해칭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세로 해칭을 또 해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변화 있게 칠하는 것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인데 한국말로는 점이라고 해요. 점점점 밝아지거나 점점점 어두워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을 4번으로 뒤로 갈수록 5번, 6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랫부분도 그림자가 살짝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중간톤까지 표현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 마지막 무슨 톤 남았죠? 이제 밝은 톤이죠. 밝은 톤은 앞에가 밝고 뒤가 어둡죠. 연필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쪽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뒤쪽, 밝은 쪽, 어두운 쪽부터 칠해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연필을 뒤에 잡고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뒤쪽도 여기도 이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을 진하게 하고 앞쪽으로 하면서는 힘을 빼면서 사라지게. 그래서 끝부분만 살짝 어둡게 이렇게 표현해줘요. 원래는 보통 4절이나 3절에서 4절이나 8절 같은 데서 큰 도화지다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 관계상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하고 학습하게 됨을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기본 육면체 보통 주사위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육면체로 표현이 됩니다. 이 정도 표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항상 하이라이트 부분은 지우개로 살짝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밝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육면체를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10, 9, 8, 7 그리고 4, 5, 6, 4, 5, 6, 4, 5, 6 어두운 톤 3, 2, 1, 0번 이렇게 표현되고 그림자는 1, 2, 3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림자는 뒷부분은 조금 흐려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아요. 선명하게 딱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정육면체를 그려보는 겁니다. 어때요? 쉽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하이라이트 바로 옆에 여기는 다크라인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야지 기억이 남을 거예요. 여기는 반사광 그리고 여기는 그림자 되겠죠? 이렇게 요 정도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많은 친구들은 여기를 좀 더 어둡게 어두운 톤을 더 어둡고 중간 톤을 조금 더 표현을 중간 톤 부분도 좀 더 표현을 더 해서 톤의 변화를 더 많이 주면 훨씬 더 왼쪽처럼 그렇게 잘 입체감이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육면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다크라인 부분은 진하게 가로, 세로, 사선으로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어때요? 좀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기둥을 표현을 해볼게요.